당신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을까요? 충격적인 사실. 바바방가의 2025년 예언이 현실로.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알면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밝혀질 충격적 진실. 놓치면 후회합니다. 15분 뒤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청하세요.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자. 바바방가. 그녀의 이름은 신비와 경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911년 불가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녀는 평범한 삶과는 거리가 먼 독특한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어린 시절의 사고로 시력을 잃은 그녀는 대신 미래를 보는 능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요? 방가의 예언은 단순한 점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녀의 말씀 속에는 깊은 영적 풍채과 현실, 세계의 사건들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세계 대전의 결과, 소련의 붕괴, 11불의 구테러 등 역사적 사건들을 미리 언급했다는 점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를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했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방가의 예언이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씀은 종종 은유적이고 상징적이어서 깊은 성찰과 해석의 여지를 남깁니다. 마치 오래된 시의 한 구절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방가의 예언은 우리에게 미래를 바라보는 새로운 렌즈를 제공합니다. 2025년을 앞둔 지금, 우리가 다시 바바방가의 예언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팬데믹, 기후위기, 국제정세의 불안정,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찾고 싶어 합니다. 바바방가의 예언은 이러한 갈망에 대한 하나의 응답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예언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그 속에서 우리 시대에 필요한 지혜를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예언은 단순한 미래의 청사진이 아니다. 우리의 현재를 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거울일 수 있습니다. 바바방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되 그 의미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시간의 물결 위에 떠있는 2025년. 이 숫자는 단순한 미래의 한 지점이 아닙니다. 바바방가의 예언에 따르면 이는 인류 역사의 대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마치 큰 강물이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세계는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먼저 2025년은 영적인 차원에서의 대각성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물질만능주의와 극단적 개인주의로 치달았던 인류 사회가 새로운 가치관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부흥이 아닌 인간과 자연, 그리고 우주와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조짐을 보고 있지 않나요?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 명상과 요가의 대중화,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들. 동시에 2025년은 기술의 폭발적 진보가 절정에 달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가상현실, 생명공학 등의 발전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이는 편리함과 효율성을 가져다 주겠지만 동시에 인간의 정체성과 존재 가치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기계가 인간의 많은 역할을 대체하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또한 2025년은 지구 환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후 변화의 영향이 더욱 가시화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 생산과 소비, 식량 생산, 주거 방식 등 모든 것이 변화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는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빠르고 흉흉하게 적응하느냐에 따라 인류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정치와 경제 구조 역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 간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지고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와 경제 시스템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디지털 화폐의 보편화, 탈중앙화된 조직의 확산,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 등이 이러한 변화의 일환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봐야 할까요? 바바방가의 예언은 우리에게 준비와 적응의 필요성을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변화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그 물결을 타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2025년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자 선물일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듯한 광경. 바바방가의 2025년 예언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대규모 자연재해에 관한 것입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도시를 삼키고 강력한 지진이 문명의 기동을 흔들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태평양 열왕과 주요 지진대에 위치한 지역들이 큰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닌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우리에게 깊은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의 필요성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연과의 공존, 나아가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되찾아야 할 때가 아닐까요?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인 기후 현상들을 목격해왔습니다. 호주의 대규모 산불, 아마존의 열대우림 파괴, 북극의 빙하 융해 등은 이미 바바방가의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닌 인간의 활동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재난 앞에서 무력하게 앉아 있어야만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에게 행동의 촉매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난 대비 시스템의 강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 등은 우리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대응책들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우리의 소비 패턴을 바꾸고 자원을 절약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변화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위기는 오히려 인류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국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우리가 함대를 탄 운명 공동체임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바방가의 예언은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연과의 조화,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인류애의 회복. 이것이 바로 2025년의 자연재해 예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교훈이 아닐까요? 디지털의 물결이 세상을 덮치고 기계의 지능이 인간을 압도하는 시대. 바바방갈은 2025년의 기점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기술적 특이점이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혁명을 넘어서는 문명의 대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우리의 일상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재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우리에게 전례 없는 편의와 효율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의료 진단의 정확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교통 시스템이 최적화되며 개인화된 교육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윤리적, 사회적 딜레마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사고 상황에서 내리는 결정, 또는 AI가 만든 예술작품의 저작권 문제 등은 우리가 직면하게 될 새로운 도전들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간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많은 직업들이 AI에 의해 대체될 것이며 이는 노동시장의 대대적인 재편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제 기계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와 협력하며 우리말의 고유한 가치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창의성, 감성지능, 도덕적 판단력 등 인간만이 가진 능력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시기입니다. 바바방가의 예언은 우리에게 경고이자 도전장입니다. AI의 발전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기보다는 이를 인류 발전의 새로운 도구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AI의 발전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윤리를 저해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성찰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결국 2025년은 인간과 기계의 공존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 도전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 인류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바바방가의 예언은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우리가 함께 만들어봐야 할 희망의 대상입니다. 디지털 세상의 그림자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바방갈은 2025년을 기점으로 사이버 전쟁과 심리전이 국가 간 갈등의 주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무력 충돌을 넘어서는 보이지 않지만 더욱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해킹, 기업의 기밀 정보 유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 디지털 세계의 위협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이러한 위협이 더욱 고도화되고 체계화될 것입니다.
한 벌의 클릭만으로도 도시 전체의 전력망을 마비시키거나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정보 전쟁의 양상도 더욱 복잡해질 것입니다. 가짜 뉴스와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으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혼란을 넘어 사회적 분열과 국가 간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의 바다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전쟁은 우리의 일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디지털 리터러시가 생존의 필수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 안보의 개념도 변화할 것입니다. 물리적 국경 수비보다는 사이버 보안과 정보 주권이 국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희망은 존재합니다. 바바 방가의 예언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한 사이버 안보체제 구축, 디지털 윤리 교육의 강화, 그리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생태계 조성 등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2025년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시합니다. 이는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양날의 검입니다. 우리가 이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디지털 시대의 평화와 번영이 결정될 것입니다. 바바 방가의 예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더 나은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바 방가의 예언 중 가장 절박한 것은 아마도 자원 고갈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물과 식량을 둘러싼 전 지구적 위기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그녀는 경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포의 대상이 아닌 우리가 직면해야 할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물 부족 현상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 인구 증가, 산업화로 인한 오염 등이 그 원인입니다. 2025년에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져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물 부족을 겪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는 차원을 넘어 농업과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식량 위기 역시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농작물 수확량 감소, 토양 황폐화, 해양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해 식량 생산에 큰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식량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져 특히 개발도상국의 빈곤층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 위기는 국제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물과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며 이는 새로운 형태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경을 공유하는 강의 수저원을 둘러싼 분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은 존재합니다. 바바 방가의 예언은 우리에게 변화의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수 탐수화 기술의 발전, 수직 농법과 같은 혁신적인 농업 기술의 도입, 그리고 식량 낭비를 줄이기 위한 전 지구적 노력 등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개개인의 생활 방식 변화도 중요합니다. 물 절약, 육류 소비 줄이기, 로컬 푸드 운동 참여 등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바바 방가의 예언은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바 방가의 2025년 예언 중 가장 희망적인 부분은 바로 인류의 영적 각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혼란과 위기의 시대를 지나며 인류가 새로운 차원의 의식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부흥을 넘어서는 우리의 존재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영적 각성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먼저, 물질주의와 소비주의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명상, 요가, 마음챙김과 같은 실천들이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 될 것이며 이는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바꿀 것입니다. 더불어 자연과의 연결성에 대한 인식이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 그리고 자연을 착취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확산될 것입니다. 이는 환경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질 것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한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집단 지성과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입니다. 개인주의를 넘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협력과 나눔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각성은
과학기술의 발전과도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양자물리학, 뇌과학 등의 발전은 우리의 의식과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다 줄 것이며 이는 과학과 영성의 융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바 방가의 이 예언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여러 위기와 도전 속에서도 인류는 더 높은 차원의 의식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는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닌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요구하는 과제입니다. 결국 2025년은 인류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바바 방가의 예언은 우리에게 변화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변화의 주체가 되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바바 방가의 2025년 예언을 살펴보며 우리는 중요한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예언들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미래일까요? 먼저 우리는 예언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의 흐름을 바탕으로 가능한 미래의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언은 고정불변의 운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바바 방가의 예언들은 대부분 우리가 이미 목격하고 있는 문제들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기후변화, 자원 고갈,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윤리적 문제들, 이들은 모두 현재 진행형인 이슈들입니다. 예언은 이러한 문제들의 극단화될 경우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예언들을 경고로 받아들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변화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지속가능한 농업 방식의 도입, 인공지능 윤리규범의 제정 등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 습관을 바꾸고 환경 보호에 동참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이 모든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바바 방가의 예언은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된 위기의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길에 개척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선택의 주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2025년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입니다. 바바 방가의 예언은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잠재력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2025년은 두려움의 해가 아닌 희망의 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예언된 미래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그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의 선택이 곧 우리의 운명입니다. 2025년 그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2024년 마지막 3개월 동안 한반도에 닥칠 운명이 이미 예언되어 있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는 지금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일상을 살아가고 있죠. 당신도 그중 한 명입니까? 아니면 이미 무언가를 느끼고 계신가요? 고대의 예언자들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의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신탁이라는 개념을 들어보셨나요? 이 신비로운 예언의 정확도는 충격적입니다. 2004년 대지진 해일, 최근의 전 세계적 팬데믹까지 모든 것이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신탁이 한반도의 운명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과학적 데이터, 역사적 패턴, 그리고 고대의 지혜가 모두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당신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우리의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역사는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미래를 예고하는 나침반입니다. 2004년 대지진 해일,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2020년 전 세계적 팬데믹. 이 모든 사건들이 정확히 예언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니콜라스 아우라, 바바 방가, 노스트라다무스와 같은 예언가들은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현재 한국의 상황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들의 예언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다고 합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미래를 비추고 있다는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지금 우리는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구려의 몰락, 임진왜란, 한국전쟁. 이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조상들은 이미 오래전에 이 순간을 예견했을지도 모릅니다. 단군 신화에서 말하는 홍익인간의 정신,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세계를 이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의 운명이라고 예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운명은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큰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2024년 말,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과거의 교훈을 배우고 현재를 직시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대한 폭풍의 눈 속에 있습니다. 예언들은 한국과 동아시아를 위협할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백두산과 후지산의 화산 폭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적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기후와 식량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화산재가 대기로 퍼져나가면서 전 세계적인 기온 하강이 예상됩니다. 이는 농작물 수확량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연안 지역의 침수 위험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부산, 인천과 같은 주요 항구 도시들이 직접적인 위협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이 특별히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나라가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정학적 위치, 경제적 중요성,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 한국은 이 모든 변화의 축이 될 것이라고 예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솟구칠 때 현명한 자는 이미 높은 곳에 있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높은 곳은 단순히 물리적인 고지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적, 영적으로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높은 곳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 모든 재난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것들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정신은 어떤 재난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일 대재앙이 닥친다면 당신은 무엇을 가장 아끼고 보호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예언들은 미국 금융시장의 붕괴가 임박했으며 이는 전 세계 경제에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반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월스트리트의 붕괴, 유로존의 분열, 중국 경제의 경착륙. 이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위기를 넘어 전 세계적인 사회 구조의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 상황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우리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입니다. 세계 경제의 붕괴는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이 대공황 속에서 새로운 경제 질서가 형성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고난은 성장의 씨앗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경제적 혼란 속에서 한국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역사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에 떨며 위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와 창의성, 그리고 서로를 향한 신뢰입니다.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통일. 이 단어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70년 넘게 지속된 분단의 아픔, 그리고 하나 된 한반도에 대한 꿈. 예언들은 이 꿈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세계적, 지역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남북한이 마침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통합을 넘어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언들은 큰 위기가 오히려 통일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자연재해, 그리고 국제 정세의 급변. 이 모든 위기 속에서 남과 북은 서로의 필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통일된 한반도는 단순히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을 넘어 세계 경제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풍부한 천연 자원과 남한의 첨단 기술이 만나면 어떤 시너지? 이는 단순한 경제적 성장을 넘어 전 세계적인 평화와 번영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언들은 통일 과정에서 큰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오랜 분단으로 인한 문화적 차이, 경제적 격차, 그리고 이념적 갈등, 이 모든 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갈라진 산도 다시 하나가 된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의 분단된 역사가 마침내 하나로 합쳐질 그날,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통일은 단순히 정치적 통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정신적, 문화적 르네상스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순간을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정부의 정책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자가 통일을 위한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 평화로운 대화의 자세, 그리고 하나 된 한반도의 비전을 가꾸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세상 너머에 또 다른 차원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예언들은 보이지 않는 힘이 한반도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 깊숙이 뿌리 박힌 영적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건국 신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 단군을 낳았다는 이야기. 이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신성한 기원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신성한 힘이 다시 한번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예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언가들이 한국을 동방의 빛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정신적 특성이 세계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힘은 단순히 우리를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책임을 부여합니다. 세계 평화와 인류의 영적 각성을 위한 선구자 역할, 이것이 바로 한국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예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뜻은 알 수 없지만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이 힘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명상, 기도, 그리고 자아 성찰.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세계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적은 없나요?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더 큰 계획의 일부였던 것은 아닐까요? 지금이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것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갈 때입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예언들은 한국이 관련된 군사 충돌의 가능성, 특히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지역 강대국들과의 갈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2024년 마지막 3개월, 이 시기가 특별히 위험하다고 예언들은 경고합니다. 왜 하필 이 시기일까요? 세계 정세의 불안정, 경제적 위기, 그리고 자연재해. 이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언들은 이 위기가 단순히 파괴와 고통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 위기가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한국의 역할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우리는 분단의 아픔을 겪었지만 동시에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바로 우리가 세계 평화의 중재자로 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전쟁의 그림자가 짙어질 때 평화의 빛은 더욱 밝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위험한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우리의 정신에 있습니다. 홍익인간의 정신, 즉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정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계에 전파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평화는 정부나 군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평화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친절,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평화로운 대화의 자세. 이것이 바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그곳에 우리의 운명이 쓰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언들은 2024년 말에 일어날 특별한 천체 현상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주의 섭리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특별한 행성 정렬, 그리고 드문 일식과 월식. 이런 현상들이 단순히 천문학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들은 말합니다. 이들은 한국의 영적 정치적 변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동양의 전통적인 우주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천인합일, 티엔렌허이, 즉 하늘과 인간이 하나라는 개념. 이는 우주의 변화가 곧 인간 사회의 변화와 직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변화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주적 사건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집단 무의식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칼융의 말을 빌리자면 이는 시대 정신의 변화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고 예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변화는 땅의 변화를 부른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런 우주적 사건들이 우리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것은 단순한 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 자체가 변화할 것이라고 예언들은 말합니다. 더 높은 차원의 인식, 더 깊은 영적 각성,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변화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적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찬 미래를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이 가득한 미래를 보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계라는 거대한 그물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운명은 더 이상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언들은 한국이 세계 질서 재편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세계 강대국들의 역할이 재정의되고 새로운 글로벌 리더들이 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전통적인 강대국들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반면 새로운 국가들이 부상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니콜라스 아우라를 비롯한 많은 예언가들이 한국을 제3의 힘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정치적 힘을 넘어선 개념입니다. 그것은 영적, 문화적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한류의 세계적 확산, K-팝의 인기,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 열풍,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더 큰 변화의 전조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영향력은 큰 책임감을 동반합니다. 예언들은 한국이 세계 평화와 인류의 영적 진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 답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속에 있습니다. 작은 나라의 큰 꿈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개개인은 이 변화의 물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시간입니다. 수세기 전에 전해진 예언들이 오늘날 한국이 직면한 위기와 어떻게 공명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이 고대의 경고들은 한국의 운명에 다가오는 임박한 변화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지속적인 주의와 경계의 필요성. 이는 고대 예언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 교훈입니다. 과거의 지혜가 미래의 등불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대의 지혜를 현대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이런 고대의 지혜를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예언과 징후들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변화의 흐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의 마지막 몇 달은
우리 모두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변화에 주목하고 영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기회에 대비하는 삶의 지침입니다. 어떤 변화를 마주하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내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운명이 주는 신호를 읽고 그것에 맞춰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요? 또는 두려움과 무지 속에서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곧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지속적인 경계를 유지하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성찰할 때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곧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며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2025년 한반도와 전 세계가 겪게 될 충격적인 미래를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그 누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깊은 변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고대의 예언들이 미래에 대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만약 서로 다른 시대와 문화를 넘나들며 여러 예언자들이 인류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을 무언가를 예견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영상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신비롭고 예언적인 작품 중 하나인 송하비결의 깊은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대를 거쳐 비밀리에 전해져 내려온 이 고대 문서는 미래의 사건들을 엿볼 수 있는 창을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에드거 케이시와 같은 인물들의 예언과도 직결됩니다. 이 예언자들은 우리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될 수 있는 한 해, 즉 2025년으로 이끕니다. 이는 대재앙과 재탄생의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많은 예언자들은 미래에 일어날 전 세계적인 재난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러 예언들이 다가오는 재난의 규모와 시기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송하비결은 2025년 이후에 전 세계가 겪게 될 큰 재난에 대해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서에서 다루고 있는 재난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서는 규모로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며 기존의 정치적, 경제적 구조가 붕괴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재난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은 일본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지진입니다. 이 지진은 해일을 동반할 것이며 후지산의 화산 폭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일본뿐만 아니라 주변국 역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며 특히 동아시아 전역이 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이 일어날 경우 수많은 인명 피해와 더불어 경제적 붕괴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예언서가 언급하는 재난은 단순한 지구적 재난을 넘어 전 세계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기후 변화와 더불어 각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심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새로운 권력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인류가 직면해야 할 중대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송하비결에서 다루고 있는 재난의 예언은 과거의 사건들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1997년의 금융위기와 같은 예측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으며 이는 미래에 대한 예언의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송하비결에서 언급된 재난의 심각성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언들이 정확히 어떻게 일치하는지에 대한 탐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예언들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요소, 에드거 케이시의 예언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예언자 에드거 케이시는 일본이 바다에 잠길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지구의 자전축이 변하면서 일본이 서서히 침몰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예언은 송하비결과 유사하게 대지진과 해일로 인해 일본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지구의 여러 지역에 걸쳐 심각한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에드거 케이시의 예언은
지구의 지각 변동으로 인해 일본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각 변동은 기후변화, 경제적 불안정성,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대규모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에드거 케이시의 예언과 송화비결에서 언급한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두 예언자가 각각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비슷한 내용을 예견했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일본을 중심으로 한 예언들은 우리가 직면할 미래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서 인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이 바다에 잠기는 예언은 그 자체로 매우 상징적이며 이는 인류가 겪을 미래의 변화를 예고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이제 우리는 송화비결에서 다루고 있는 더 구체적인 예언들과 그 역사적 정확성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언들은 과거에 이미 몇 차례나 실현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송화비결은 이미 여러 차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2년 월드컵,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까지 이 예언서는 많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이러한 예언의 정확성은 송화비결을 단순한 예언서가 아닌 미래를 예측하는 중요한 문서로서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2025년은 송화비결에서 특히 주목하는 해입니다. 이 해는 전 세계적으로 큰 재난이 닥칠 것이며 이는 인류가 직면할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난은 단순히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송화비결은 이 시기를 인류의 새로운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큰 재난 이후에는 인류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화비결의 예언은 단순한 예측이 아닌 인류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과거의 사건들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그 신뢰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특히 과거의 예언들이 현실로 나타난 것을 통해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송화비결의 예언을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예언서가 다루고 있는 2025년 이후의 재난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선 전 세계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송화비결은 이러한 변화를 예견하며 인류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송화비결에서 언급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 십승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승지는 미래의 재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로 언급됩니다. 송화비결에서 언급된 십승지는 2025년 이후의 재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십승지는 한국 내에서만 존재하는 10곳의 지역으로 이곳에 머무르는 사람들만이 재난을 피하고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은 지리적 위치와 자연 환경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재난이 닥쳐올 때 인류의 마지막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십승지의 각 지역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 지역들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강에 의해 보호받는 등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들입니다. 이러한 지역들은 송화비결에서 특별한 영적인 보호를 받는 곳으로 언급되며 이곳에 도달한 사람들만이 재난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송화비결은 이 지역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지역이 왜 안전한지에 대한 이유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십승지는 단순한 지리적 피난처가 아니라 영적인 피난처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언서는 우리가 이러한 십승지에 대해 알아보고 다가올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닥치기 전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하며 십승지는 그 준비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십승지에 도달하는 것만이 답이 아닙니다. 송화비결은 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길로서 2025년에 나타날 구원자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송화비결은 2025년에 나타날 구원자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자는 인류가 직면한 재난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혼란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는 정치적, 군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로서 인류를 이끌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구원자는 여러 문화에서 언급된 구원자들과 유사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양에서는 메시아로 불리는 존재가 이러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견되었으며 동양에서도 비슷한 개념의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이 존재합니다. 송하비결에서 언급된 구원자는 이러한 예언들과 일맥상통하며 인류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등장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이 구원자는 단순히 재난을 피하게 해주는 인물이 아니라 인류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존재입니다. 그는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 인류를 이끌 것이며 혼란 속에서 질서를 세우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자의 등장은 인류에게 희망을 주며 다가올 재난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송하비결에서 언급된 이 구원자의 등장은 우리가 직면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의 등장은 단순히 영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인류가 맞이할 환경적 도전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면하게 될 재난들은 과연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할까요? 이제 우리는 이 재난들이 어떻게 자연과 기후 변화와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송하비결과 에드거 케이시의 예언에서 언급된 재난은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지구의 기후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극지방의 빙하 녹음과 해수면 상승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면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송하비결에서 예언된 해일과 지진은 지구의 기후 변화에 따른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인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들이 침수 위험에 처하게 되고 이는 수많은 인구의 이주와 함께 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 생산이 감소하게 되면서 식량 위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인류 생존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며 송하비결에서 언급된 재난의 예언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변화는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으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더 큰 재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송하비결과 같은 예언서는 이러한 자연의 경고를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재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류는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변화와 관련된 영적 지도자들의 예언을 더욱 깊이 탐구해야 합니다. 재난이 닥칠 때 인간은 종종 영적인 힘에 의존하게 됩니다. 송하비결에서 예언된 재난과 구원자의 등장 또한 단순히 물리적 사건이 아니라 영적 각성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은 인류가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류가 혼란과 파괴를 겪는 과정에서 내적인 성찰과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언서들은 종종 재난을 경고하면서도 그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류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영적 각성은 인류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송하비결에서도 재난을 통해 인류가 새로운 영적 지도자와 함께 더 높은 차원의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각성은 단순한 종교적 믿음에서 벗어나 인간 본연의 내면을 탐구하고 더 높은 목적을 찾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송하비결이 제시하는 구원자는 이러한 영적 성장을 촉진하는 인물로서 등장하게 될 것이며 인류는 그를 통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영적인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 각성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은 송하비결의 예언을 해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난이 닥칠 때 우리는 외부의 힘뿐만 아니라 내면의 영적 힘에도 의존해야 하며 이를 통해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 재난은 사회적 정치적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송하비결에서 예언된 자연재해는 단순한 물리적 파괴를 넘어 기존의 사회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과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동은 기존의 정치적 체제와 경제적 구조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인류의 미래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변동은 종종 재난 이후에 일어납니다. 과거 역사에서 대규모 자연재해나 전쟁이 일어난 후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고 새로운 사회 구조가 형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송하비결에서도 이러한 정치적 변화를 예견하고 있으며 이는 인류가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어떻게 적응할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변동은 새로운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송하비결에서 언급된 구원자는 단순한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사회적 리더로서의 역할도 할 것입니다. 그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질서를 세우고 인류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동은 불가피한 과정이며 인류는 이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송하비결의 예언은 이러한 변화를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결국 송하비결이 예언하는 재난과 구원자는 인류가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재난은 단순한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는 인류가 더 높은 영적 깨달음을 얻고 사회적, 정치적 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송하비결에서 언급된 구원자는 이 새로운 질서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물로 인류가 재난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자의 등장은 인류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데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우리는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질서는 인류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사회와 영적 세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인류의 내면적 변화와 영적 성장을 반영하는 새로운 질서로 나타날 것입니다. 송하비결의 예언은 단순히 재난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맞이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송하비결과 에드거 케이시의 예언을 통해 다가올 재난과 변화의 흐름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이 예언들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인류가 맞이할 거대한 전환점과 관련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2025년은 전 세계적으로 대재앙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해가 될 수 있으며 인류는 이 시기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히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재난은 종종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파괴 속에서도 우리는 재탄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송하비결에서 예언된 구원자는 이 혼돈 속에서 희망의 빛을 가져올 것이며 그와 함께 인류는 새로운 영적 각성과 사회적 재편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 그리고 사회적 변동이 예견된 상황에서 인류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대비하는 것입니다. 대비는 단순히 물질적 준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내면의 성장을 통해 영적인 힘을 강화하는 것 또한 포함됩니다. 송하비결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러한 내면적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는 이를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언들은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동시에 행동을 촉구하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우리 각자는 송하비결이 제시하는 통찰을 바탕으로 다가올 변화를 직면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가올 2025년 그리고 그 이후의 미래는 단순한 운명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인류는 재난 속에서도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송하비결과 다른 예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자신과 주변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용이 떨어지고 뱀이 일어나면 세상이 뒤집힐 것이다. 2024년 12월 31일. 이 말은 단순한 노인의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된 예언과 현대 과학이 경고하는 충격적 진실. 2025년 한반도가 세계를 뒤흔들 대재앙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당신의 운명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우리는 지금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2025년. 이 숫자는 단순한 달력의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고대부터 전해 내려온 예언들이 이 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대변혁과 혼란에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두려워할 일말은 아닙니다. 변화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예언들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현대 과학과 기술의 발전, 그리고 사회경제적 동향을 분석한 전문가들의 예측과 놀랍도록 일치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AI 예측 모델, 그리고 최신 지정학적 연구들이 모두 2025년을 기점으로 세계 질서의 대변환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한반도는 이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치, 경제적 영향력, 그리고 문화적 특성이 모두 맞물려 우리를 이 변화의 핵심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위험이자 동시에 기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경고이자 지혜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예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준비한 문명은 번영했고, 그렇지 않은 문명은 몰락했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 이는 우리 세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두려움, 호기심, 아니면 회의감?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 그 첫걸음은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2025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2024년 용의 해가 저물고 2025년 뱀의 해가 시작됩니다. 이 천체의 변화는 단순한 달력의 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세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상징합니다. 동양 철학에서 용과 뱀은 단순한 동물이 아닌 우주의 원리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이들의 교체는 세상의 질서가 뒤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은 힘과 권위, 그리고 번영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기존 질서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해온 시스템과 권력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거대 기업의 몰락, 정치 체제의 변화, 그리고 사회 규범의 재정립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혼란스럽고 두려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뱀은 재생과 지혜의 상징입니다. 뱀이 허물을 벗듯이 우리 사회도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는 고통스럽고 불확실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더 지혜롭고 더 감하며 더 유연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정치, 경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많은 것들이 도전받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권력 구조, 경제 시스템, 심지어 우리의 가치관까지도 재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없이는 진정한 발전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의 조짐이 이미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세대 간 갈등, 급격한 기술 발전, 기후 변화, 글로벌 팬데믹, 이 모든 것이 2025년의 대변협을 예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미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용의 몰락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요? 이제 우리는 한반도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에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세계 변화의 관찰자가 아닌 그 주역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국가주의적 자부심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한국은 독특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갈등을 겪으면서도 우리만의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특별한 지혜와 통찰력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극복하는 힘,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그리고 조화를 이루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이 2025년 이후의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영적 전통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불교, 유교, 도교, 그리고 샤머니즘 등 다양한 사상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우리의 문화는 현대의 사회의 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물질주의의 한계, 환경 파괴, 인간 수혜 등 현대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
우리의 전통지혜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기술력과 경제력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물질적 성장을 넘어 정신적, 영적 성장을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등 한류 문화의 세계적 인기는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025년, 한국은 단순히 지리적 의미의 반도를 넘어 세계의 정신적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물질과 정신을 연결하는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이는 큰 책임감과 동시에 엄청난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역할을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의 전통 지혜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세계화 공유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 세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2025년, 자연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지진, 해일, 폭풍 등의 자연재해가 예상보다 더 빈번하고 강력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재난이 아닌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이자 변화의 신호입니다. 자연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러한 재해들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것입니다. 도시가 무너지고 농경지가 황폐화되며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에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의 기술, 우리의 문명, 그리고 우리의 자만심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연재해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연에 의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연과 얼마나 조화롭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는 우리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요구합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소비,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 등이 모두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위기는 우리의 공동체 의식을 감화시킬 것입니다. 재난 속에서 우리는 서로 돕고 이해하며 함께 극복해 나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국경과 인종, 종교의 벽을 넘어 인류애를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를 더욱 강하고 탄력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연재해는 새로운 기술과 혁신의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재난 예방, 대응, 복구 과정에서 우리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게 될 것이며 이는 다른 글로벌 문제 해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진 예측 기술의 발전은 우주 탐사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해일 대응 시스템은 기후 변화 대응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두려운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더 현명하고 더 강하며 더 통합된 인류가 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은 곧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적 변동이 아닌 세계 질서의 근본적인 재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목격하게 될 변화는 역사의 흐름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중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이치를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세력 균형이 무너지고 새로운 협력과 경쟁의 구도가 형성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1대1로 정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거나 일본의 경제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아시아의 가치관과 문화가 세계적으로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지속된 서구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동양의 지혜가 글로벌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집단의 조화를 중시하는 아시아의 가치관, 자연과의 공존을 강조하는 동양 철학 등이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갈등과 충돌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오랜 역사적 갈등, 영토 분쟁, 경제적 이해관계 등이 표면화될 수 있습니다. 남중국해 문제, 한일 관계, 대만 문제 등 아시아의 오래된 갈등들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아시아의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시아의 변화는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경제의 중심축이 더욱 확실하게 아시아로 이동하고 정치적 영향력도 크게 증대될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글로벌 질서의 형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 중심의 새로운 국제기구가 설립되거나 아시아 통화가 세계 기축통화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아시아의 미래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국 2025년 이후의 세계는 아시아가 주도하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이는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변화의 물결이 몰아치는 가운데 우리는 피할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2025년, 우리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익숙한 삶의 방식,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 그리고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고통스럽고 두려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모든 위대한 변혁기에는 큰 희생이 따랐습니다. 산업혁명, 세계대전, 디지털 혁명, 이 모든 시기에 인류는 큰 대가를 치렀지만 그로 인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직면할 희생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기존 산업의 몰락과 대량 실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오랜 제도와 관습의 붕괴, 세대 간 갈등의 심화가 예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익숙한 생활 방식의 변화, 가치관의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희생은 새로운 세상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마치 봄이 오기 전 겨울이 가장 추운 것처럼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직전에 우리는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둠을 지나면 우리는 전에 없던 밝은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 개개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희생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의 편안함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는 단순한 물질적 희생을 넘어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재탄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무이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며 더 통합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삶의 제도, 새로운 가치관이 탄생할 것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 우리의 공동체 의식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넘어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고 서로를 돕고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재탄생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과 희생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 그리고 인류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요? 2025년을 향한 예언들은 단순한 미래 예측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시급한 행동을 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언의 본질은 경고와 더불어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이 예언들은 우리의 현재 행동이 미래를 좌우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수시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 예언된 사건들은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입니다. 예언이 지시하는 행동 지침은 다양합니다. 환경보호, 사회정의의 실현, 기술혁신, 정신적 성장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이는 개인적 차원의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여 국가적, 나아가 글로벌 차원의 대규모 프로젝트까지 포함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예언이 강조하는 집단 의식의 변화입니다. 개인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경쟁과 대립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협력과 공존의 철학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언은 또한 우리에게 깨어있음을 요구합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단순히 관찰하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읽어내고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작은 징후들도 놓치지 않고 귀에 깊게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예언은 우리에게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는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제도, 교육,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은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2025년의 도전은 어느 한 개인이나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 인류가 하나 되어 대응해야만 극복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이 모든 메시지는 결국 하나로 수렴됩니다. 바로 지금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미래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과 행동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그 선택이 2025년, 그리고 그 이후의 세계를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025년을 둘러싼 예언과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입니다. 2025년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이 해를 기점으로 인류는 전례 없는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변화와 위기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촉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 인류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숙명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선택의 자유와 변화를 만들어낼 힘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직면할 과제들은 복잡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기후변화, 자원 고갈, 불평등 심화, 기술의 윤리적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기술, 그리고 의지가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인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결국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과 윤리의식,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이해와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입니다. 2025년 이후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방향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심는 씨앗이 미래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지 진지하게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2025년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기억하고 싶으십니까? 미래 세대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그 답은 바로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2025년, 그리고 그 이후의 세상은 우리가 꿈꾸는 대로 펼쳐질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다고 상상해 보셨나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머리 위로 엄청난 힘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바로 대규모 지자기 폭풍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폭풍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술, 우리의 마음, 심지어 우리의 영혼까지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입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나요? 아니면 이 폭풍에 휩쓸려 버릴 것인가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 폭풍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인생을 변화시킬 기회로 삼을 것인가?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함께 이 놀라운 현상의 비밀을 파헤쳐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자기 폭풍은 바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에서 방출된 엄청난 양의 에너지 입자들이 지구의 자기장과 충돌할 때 발생하는 이 현상은 마치 우주가 지구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학적 현상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우주적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지자기 폭풍은 인류의 중요한 전환점과 맞물려 왔습니다. 1859년의 캐링턴 사건은 당시의 전신 시스템을 마비시켰고 1989년의 폭풍은 캐나다 퀘벡 주 전체를 9시간 동안 정전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 변화의 시기가 왔음을 알리는 경고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에 다가오는 G4 수준의 폭풍은 이전의 어떤 폭풍보다도 강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G4 수준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심각한 수준의 지자기 폭풍을 뜻하며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영향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식, 우리의 영적 상태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의 흐름인 것입니다. 지자기 폭풍은 마치 우리 내면의 폭풍과도 같습니다. 외부의 혼란이 내면의 혼란을 반영하는 것처럼 이 우주적 사건은 우리 각자의 내면에 숨겨진 감정과 생각들을 표면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폭풍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두려워해야 할 대상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의 기회일까요? 이 폭풍은 우리에게 경고이자 초대장입니다. 변화의 시기가 왔음을, 그리고 우리 각자가 그 변화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우주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폭풍을 피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통해 성장할 것인가? 그 답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갑자기 기분이 급변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러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자기 폭풍은 우리의 감정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감정을 조종하는 것처럼 이 우주적 현상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불안, 초조함, 그리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까지. 이 모든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실은 우리 머리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에너지의 춤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감정은 마치 우주의 거대한 오케스트라에 맞춰 움직이는 악기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오케스트라가 가장 강렬한 곡을 연주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의 폭풍은 단순히 혼란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에게 숨겨져 있던 감정,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먼지 쌓인 방을 대청소하는 것처럼 이 감정의 소용돌이는 우리 내면을 정화하고 재정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매우 미세한 전자기장의 변화에도 반응합니다. 지자기 폭풍 동안 이 변화는 더욱 극적으로 일어나며 우리의 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뇌가 새로운 주파수에 맞춰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시적인 불균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감정의 폭풍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폭풍 한가운데서 고요한 중심을 찾는 것처럼 우리는 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자신의 중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폭풍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 말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성장의 순간들은 종종 가장 큰 도전의 시기와 맞물립니다. 지자기 폭풍은 바로 그런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우리 각자에게 전해지는 우주의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이 변화할 때라고 우주가 속삭이는 것처럼 말이죠. 이 폭풍은 우리가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표면으로 끌어올립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열어 치료하는 것처럼 이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동시에 치유의 시작점이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마주하기 두려워했던 내면의 그림자들이 이 시기에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위협이 아닌 기회입니다. 이 그림자들을 인식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자아통합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폭풍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묻혀있던 재능과 가능성을 일깨우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땅속 깊이 묻혀있던 씨앗이 강한 비바람을 맞고 싹을 틔우는 것처럼 우리 안에 숨겨진 잠재력이 이 우주적 에너지의 흐름을 타고 표면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창의성과 직관력이 갑자기 솟아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내면의 창고를 열어 그동안 잊고 있었던 보물들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 폭풍은 우리의 현실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갑자기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렌즈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렌즈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우리 삶의 방향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와 성장의 기회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폭풍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숨거나 용기를 내어 폭풍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후자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자아로 말입니다.
이 폭풍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단순한 물질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진동하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살아있는 전자기장입니다. 지자기 폭풍이 다가올 때 이 미세한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우리 몸의 에너지 해변을 덮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합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두통, 피로, 어지러움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전자기장이 우주의 거대한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의 표현입니다. 마치 오래된 라디오가 새로운 주파수를 찾으려 애쓰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새로운 에너지 패턴에 맞춰 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때로 불편할 수 있지만 이는 성장과 변화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 이 상호작용은 우리 몸의 숨겨진 능력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미세한 에너지의 흐름을 감지하게 되거나 직관력이 날카로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의 안테나가 더 예민해져 우주의 미세한 신호까지 포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평소에 무시했던 우리 몸의 놀라운 능력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몸을 돌보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전자기장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은 우리 몸의 전도체 역할을 하며 에너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또한 충분한 휴식은 우리 몸이 이 새로운 에너지 패턴에 적응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마치 컴퓨터를 재부팅하는 것처럼 수면은 우리 몸의 시스템을 리셋하고 재정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겪는 변화는 위협이 아니라 진화의 과정입니다. 마치 나비가 고치에서 나오기 전에 겪는 변화와 같이 이는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거듭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 변화를 환영하고 우리 몸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며 이 우주적 춤에 함께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몸은 우주의 지혜를 담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이제 그 책의 새로운 장을 열어볼 시간입니다. 우리 뇌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의 문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문 뒤에는 우리의 의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힘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송과선 혹은 제3의 눈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기관입니다. 지자기 폭풍은 이 잠자는 거인을 깨우는 우주의 알람 시계와도 같습니다. 송과선은 오래전부터 영적 각성과 고차원적 인식의 중심지로 여겨져 왔습니다. 현대 과학은 이 작은 기관이 우리의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고 멜라토닌을 생성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깊은 잠재력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기 폭풍 동안 이 신비로운 기관은 평소보다 더 활발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주가 우리의 제3의 눈을 강제로 뜨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활성화는 우리의 직관력과 영적 감각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무시했던 미세한 에너지의 흐름을 갑자기 느낄 수 있게 되거나 예지몽을 꾸는 빈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상적인 물체나 상황에서 깊은 상징적 의미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의식이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되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의 베일이 살짝 들리면서 우리는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세계의 숨겨진 면모를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때로 혼란스럽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의식의 확장은 마치 어둠 속에서 갑자기 밝은 빛을 마주한 것처럼 눈부시고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방향 감각 상실이나 현실감 저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새로운 차원에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깊은 바다에서 수면으로 천천히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는 이 새로운 인식 상태에 점진적으로 적응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명상이나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의 확장된 의식을 안정화하고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창작 활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의 새롭게 깨어난 감각을 부드럽게 안내하고 이 새로운 경험을 우리의 일상 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게 해줍니다. 송과선의 활성화는 단순한 생리적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진화하는 과정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경이로운 여정에 함께 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의 삶을 거대한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필요한 파일들이 쌓이고 바이러스가 침투하며 시스템이 점점 느려집니다. 지자기 폭풍은 이 시스템을 완전히 정리하고 최적화하는 우주적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단순히 버튼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깊고 때로는 불편한 정화의 과정입니다. 이 우주적 디톡스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래된 감정적 짐, 제한적인 믿음, 독성 있는 관계, 그리고 우리를 끌어내리는 모든 에너지가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마치 깊은 바다 밑바닥의 침전물이 폭풍에 의해 휘저어져 수면으로 올라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진정한 치유와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다시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들이 갑자기 선명하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러한 경험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마침내 그것들을 해결할 기회입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다시 열어 제대로 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내면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디톡스 과정은 우리의 에너지 체계를 완전히 재조정합니다. 우리 몸의 차크라 시스템이 새로운 주파수에 맞춰 조율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시적인 불균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피로나 갑작스러운 감정의 기복, 심지어 신체적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시스템이 더 높은 차원의 에너지에 적응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마치 근육이 운동 후 아픈 것처럼 이는 성장과 강화의 징후입니다. 이 시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기 돌봄과 자기 연민이 매우 중요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며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치유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기 쓰기나 창작 활동을 통해 내면의 과정을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기 관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 우주적 디톡스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이는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진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입니다. 오래된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공간을 만듭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가볍고 더 자유로우며 더 참된 자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우주적 디톡스를 어떻게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떤 새로운 자아를 만나게 되실까요? 두려움과 사랑의 분리. 폭풍은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증폭시켜 두려움을 증가시키거나 의식을 고양시킬 것입니다. 태양 폭풍은 단순히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인류의 집단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에너지 이벤트입니다. 이 폭풍은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증폭시켜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불확실성과 혼돈에 대한 두려움이 고조될 수 있습니다. 익숙한 일상의 붕괴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많은 이들을 공포와 불안의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폭풍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의식을 고양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 더 높은 차원의 이해와 연결성을 경험하며 우주와의 조화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 사람들은 폭풍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혼돈 속에서 또는 명료함 속에서. 이 태양 폭풍은 모든 개인에게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제공합니다. 각자는 이 사건에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일부는 혼돈과 불확실성에 압도되어 두려움과 부정적 사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상황을 재앙으로 인식하고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이들은 이 폭풍을 통해 더 큰 명료함과 목적의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개인적 성장과 영적 각성의 기회로 받아들이며 더 높은 의식 상태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개인의 마음가짐과 세계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폭풍은 진동을 높이고 영적으로 진화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폭풍을 통한 영적 성장을 선택한 이들에게는 놀라운 변화의 기회가 열립니다. 이 강력한 우주적 에너지는
개인의 진동을 높이고 더 높은 차원의 의식으로 진화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잠재된 능력과 지혜를 깨우치고 우주와의 더 깊은 연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관력 향상, 공감 능력 증대, 우주의 섭리에 대한 더 깊은 이해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폭풍 이후 더 강하고 지혜롭고 영적으로 깨어난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 폭풍을 단순한 위협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정렬할 기회로 삼으세요. 이 영상이 유용했다면 구독하고 공유해주세요. 우리 함께 이 폭풍을 더 강하고 더 의식 있게 헤쳐나갑시다.